어느새 2014년도 반이 지나고요. 7월달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네, 하반기 재테크 전략 좀 알아볼게요. 머니 트렌드 코너입니다. 하나은행 여의도 골드클럽 강원경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살이 빠지신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여름이라 좀 보양식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투자 어땠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네. 하반기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네네. 네, 상반기 펀드 어떻게 좀 상황별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상반기 투자 다들 결과 좋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주식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좋은 펀드를 고르는 일은 어렵습니다. 꾸준하게 펀드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현재 보유하신 펀드를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반기 전반적인 수익률 상황을 한 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형 자산들이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그러네요. 네. 네. 지수형 대비해서 중소형주나 배당주의 흐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내수 경기 부양과 관련된 보도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배당과 관련된 투자는 유행이 아니라 긴 흐름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채권형도 상반기 무난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이에 반해서 다른 펀드들의 수익은 그렇게 인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네. 네. 지수는 워낙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지수형 펀드 안 좋았던 거는 좀 너무 당연했던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채권형은 원래 조금 안정적인 거니까 네. 채권 한 꾸준한 수익을 2% 냈죠. 정도. 네. 네. 근데 배당주와 중소형주 올해 아무래도 가장 작년부터죠. 그렇습니다. 네, 중소형주 또 배당주 인기는 계속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반기에 해외 시장 네. 어떤 식으로 좀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네. 해외 시장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해외 시장도 이제 국내 시장과 큰 어떤 흐름에서는 차이가 없겠으나 실제 국가별로 네. 차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주식 시장이 이제 신통치 않은 것에 비해서 유럽과 미국 유난히 이제 돋보였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주식이 올 초부터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네. 반면 일본이나 중국 주식형은 여전히 퇴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츠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거에 조금 고생을 하셨는데요. 최근에 수익률을 많이 복구하고 새로운 영역을 쓰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초 이후에 좋았던 대부분의 자산들이 3년 정도 길게 수익을 체크해 보더라도 역시나 좋은 성과를 보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향후 펀드 선택 시에 참고 기준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상승이나 중국 등 신흥 시장에 큰 흐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기존에 좋은 흐름을 보여온 자산들의 관심과 또 그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보니까 인도 주식형이 네. 연초 이후에 20%가 넘는 상승률, 그렇습니다. 네네.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네. 해외 부동산이 많이 돌아섰나 봐요. 해외 부동산 수익률이 많이 네. 높아졌네요. 네, 리츠가 배당적인 부동산 임대 수익들과 공실이 줄어들면서 네. 리츠가 과거 고생한 것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가 지표상 좋아지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돌아섰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펀드 수익률과는 별개로 또 투자 자금이 몰린 곳 이런 것들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돈이 어떻게 흐름이 갔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자금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시장에 돈이 어디로 많이 몰렸고 또 어디서 많이 빠졌는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인데요. 국내보다는 해외에 그리고 선진국 주식과 하이힐드 채권에 집중됐던 상반기였습니다. 연초 이유를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주식시장에는 자금 유입이 지속되었고요. 반면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자금 이탈한 편입니다. 네. 물론 최근으로 본다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과 북미에 자금이 들어온 반면 서유럽과 나머지 인버니 국가에서는 자금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채권을 보더라도요. 채권 시장에서도 가장 큰 특징은 하이힐드 채권의 여전한 건재함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듯이 역시 오랫동안 좋은 성과를 보였던 상품에 그리고 자산에 많이 자금이 몰리는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네. 하이힐드 채권 그렇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네, 역시나 성과가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국내 펀드도 자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펀드 플로우를 보면 상품 형태별로 제가 이제 하나은행에서 팔린 상품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을 횡보함에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유출입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형적으로 주식형 상품들과 재간접형 해외 펀드들이 줄어들고 파생형과 채권형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에 자금이 몰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이 여의치 않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한데요. 주가가 반등할 때 아직도 많은 주식형 펀드가 환매 대기 중이고요. 이러한 주식형 환매 물량의 어떤 규모가 좀 계속될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가 한 2,050포인트 정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환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시점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 다시 2,000 전후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 하반기에는 꼭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박스권 돌파 다 바라고 있을 텐데요. 네. 참 쉽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전망이 어떨지 각 증권사별로 네. 전망을 내놨는데 네. 뭐 딱히 박스권 돌파한다는 네. 그런 증권사 전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규모의 밴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 7월에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6월 말 증권사별로 코스피 예상치를 보면 그 밴드가 1949에서 2067로 네. 거의 평균 한 2008포인트 정도 수준입니다. 이런 전망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주요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2분기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6월 이후에 주식시장과 이익 추정치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2분기 어닝 쇼크에 따른 하락폭은 제한적인 전망입니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수익성 둔화 우려로 실적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은 지수에 부정적이며 이라크 내전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단기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경기 회복은 좀 긍정적인데 네. 원화 강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들은 좀 네. 우려스럽다. 이런 이제 뭐 한 두 가지 네. 관점들이 있네요. 네네.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장 하반기 투자 전략 세워봐야 될 텐데 하반기 어떻게 투자를 좀 나눠서 하면 좋을까요? 네. 실제 그 자산별 시장 전망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자산별로 주식이라든가 채권 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원화 강세와 이로 인한 수출주 실적 우려감으로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 아직 이르고 이라크 내전과 아르헨티나 디폴트 우려감 등 대외 악재 요인이 지속되고 있어서 지수 상승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국내 주식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 속에서 조금 횡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좋은 재료로 좀 돌파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램.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 전략 국내 네. 주식 맑음으로 나오는데 네네. 저는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면 선진국 주식은 맑다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네. 미국의 경우에는 6월 FOMC 회의 결과도 인해서 미국 사상 최고치의 행진을 하고 있고요. 이 다가올 7월 말에 있는 FOMC 회의에서도 경기 회복에 따른 물가 상승이 good inflation, 즉 좋은 쪽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우에도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에 불구하고 전반적인 지표 개선 속도가 미약한 상황이면서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22의 추가 부양 기대감이 하단을 지지할 것으로 보이죠. 네. 중국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중국 경우에 상반기 정부의 미니 부양책이 최근 지표 안정으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부동산 지표 악화에 따른 지표 개선 추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과 그림자 금융이라는 그런 부실 대출 우려와 함께 최근 신규 기업 공개에 따른 수급 부담으로 지수 박스권 흐름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원자재 쪽도 요즘 금, 석유 관심들이 많습니다. 이라크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면서 유가 급등을 초래하였으나 이라크 내전이 장기화 및 확산되어서
국제 유가를 추세적으로 급등시킬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라크 내전 가능성, 이 연준 이후에 장기 초저금리 유지 전망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미국 경제 지표 호조 그리고 출구 전략 본격화를 고려하면 지속적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렇죠. 원자재를 개인이 좀 투자하기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는 그렇게 네.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ETF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간접 투자가 간접 좋으시겠습니다. 투자 해보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주식 시장보다는 또 채권 시장에 관심 있으신 분들 많거든요. 네. 채권 시장 국내, 해외 나눠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내 채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기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은 가운데 정부의 내수 활성화 정책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연결되면서 채권 강세 흐름이 지속되었습니다. 7월 채권금리 또한 금리 인하 기대 속에서 절대 레벨에 대한 부담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됨에 따라서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해외 채권의 경우에는 유럽중앙은행 정책금리 인하와 미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함에 따라서 선진국 중심의 하이힐드 채권의 양호한 투자 환경은 지속될 것입니다. 유로존 경기 회복이 아직 미약함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 아직 높은 모습으로 유로 하이힐드 경우에도 긍정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물가지수 연준 목표치 상회로 인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뱅크론 같은 변동금리부 채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시장의 전망 가운데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실제 그 미국을 위시해서 금리 인상 이런 얘기와 함께 글로벌한 상황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형이라든가 주식형 각각 파트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속에서 듀레이션의 관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주식형의 경우에도 선진국 대비 우리 한국은 박스권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죠. 주식, 채권, 대안 투자 이렇게 세 가지로 중점 상품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의 경우 상반기에 우세했던 펀드들의 약진이 기대됩니다. 국내 주식은 트러스턴 밸류 웨이 그리고 SF+ 코리아 리치 투게더 같은 상품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신용 고배당을 왜 빼세요? 네. 신용 고배당도 가치 배당주와 함께 지금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해외 주식형의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 증시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 확대의 필요성과 고배당주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인컴 수익을 추구하는 글로벌 배당 인컴 펀드를 추천드리고요. 네. 중국 주시장이 아닌 종목, 중국의 종목 특히 독점력을 가진 1등 기업에 투자하는 중국 1등주 펀드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채권형의 경우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점진적인 금리 상승 뒤에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미국과 유럽 하이힐드 채권 그리고 말씀드렸던 뱅크론 즉 시니어론 채권형이 주목해야 될 상품이라고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안투자 즉 우리가 ELS, ELT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낮아진 변동성 시장에서 기초자산 종류를 늘려서 쿠폰을 증가시키는 구조로 만들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시장 그 3인덱스 즉 기초자산을 세 가지로 하는 3인덱스 ELS가 많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종목형보다는 지수형 그리고 낙인형보다는 노낙인형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외에 최근 관심이 커진 중국 위안화 예금 그리고 셰일 가스로 인해서 러시아랑 사우디를 제치고 산유국 1위에 오른 MLP 또 아주 우수한 상품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상반기 상품들을 쭉 정리를 해봤고 하반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는데요. 좀 머릿속에 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하반기 자산 관리와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기자들이 전하는 업계 이야기 오프 더 레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